이제 어떤 내용의 소식이 전해지냐면은 경찰이 결국은 선고 당일에 그 폭도들의 행태를 막기 위해서는 주최 측이라는 사람과 접근을 해가지고 최대한 이 그 집회의 분위기를 낮춰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 사전 협상을 그렇죠. 진보 집회든 보수 집회든 하는데 지금 보수 집회의 주체들이 너무나 다양하다 보니까 누가 하나의 소통 창구를 가지고 설득을 해봐야 의견 전파가 잘 안 되는 것이고 보수 유튜버도 너무 각양각색이라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그만큼 지금 극우라는 게 동질적인 집단으로 대표돼 보이지만 실제로 그 내부로는 굉장히 다양성이 존재하고 맞습니다. 골마 네. 터지는 상황이라는 게 점점 오고 있는 것들이 여러 국면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어제 보니까. JTBC 보도가 네. 딱 재밌는 그 부분을 짚었는데요. 네. 지금 정강훈 목사와 석동영 변호사가 싸우는 상황이 됐다는 그렇죠.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 같이 했었는데 그러니까 한남동에서. 나왔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네. 저희가 보기에는 좀 네. 멀리서 그 지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네. 다 같아 보이는데 그 안에서 굉장히 치열한 권력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뭔가 석동영 변호사를 공격하는 흐름이 이제 정강훈 목사 쪽에서 네.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참 말씀처럼 이 극우의 분화라고 하는 것들도 예. 어떤 면에서는 끝이 다 보인다. 이제 정말 끝이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사실 장사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업적인 목적이 더 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막 그러니까, 유튜브 네. 해가지고 슈퍼챗 받고 뭐 그걸로 뭐 좀 뭐 운영을 하고 뭐 생계형 이게 생계형 극우들 아니야? 생계형 그러니까 극우들? 기본적으로 여론을 조성하고 형성하는 과정들이 예. 과거에 이제 공적 기관들이 오염됐을 때 했던 거하고 비슷해요. 예를 들면은 특정인을 싫어한다 이렇게 되면은 딱 이 매스미디어를 활용해가지고 관련된 보도를 내고 집회의 분위기를 만들고 광장의 분위기를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을 타격하는 형태가 과거의 그런 그 잣대들인데 그간에는 공적 기관들 예를 들면은 뭐 정보기관이나 이런 것들이 관여를 했었는데 지금은 그 주체들이 사라지고 그 정광훈을 위시한 예를 들면 일부 극우적인 교회 집단 같은 사람들이 일부 유튜버들을 활용해가지고 네. 자기의 의견 심지어 예를 들면 석동현 변호사에 대한 반대 의견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런 굉장히 악성 소문 같은 것들을 전파하고 광장의 민심을 자극해가지고 목적 달성을 하는 형태로 이행이 되고 있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나쁜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지금. 네. 제가 이제 매일 얘기를 하는데 전광훈이라는 사람 경찰 왜 조사 안 합니까? 그러니까 서부지법 폭동 관련해서는 네. 그 당시 뭐 다양한 사례들을 검토해가지고는 수사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었는데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도 그 소식이 들리지 않아서 그래서 네. 야당에서는 결국은 경찰의 일부도 그런 내란에 가담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그리고는 최근에 했던 경찰 인사들도 그런 게 이제 의심스럽다라는 예. 지적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 뒷배가 있지 않고서야 이 사람이 매일 나와서 뭐 누구 밟아 이런 얘기를 한동훈도 밟던데 이제 밟아 하면서 끊임없이 혐오를 부추기고 이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것을 용인하기 시작하면 대한민국은 어마어마한 이제 폭력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그냥 비단 학교 안에서도 네. 벌어질 수 있고 사회 안에서도 벌어질 수 있고 지나가다가 길거리에서도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데 이런 폭력을 용인할 거냐, 혐오를 조장할 거냐.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국가기관이 네. 공권력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거를 상식적으로 납득할 근데 수 없어요. 제가 보기엔 이게 바로 전광훈의 진화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최근에 방송지상에서 네. 전광훈이 마이크 잡고 발발발발 하는 내용이 보도된 거 본 적 있습니까? 다 다른 사람이 합니다. 그러네. 대신해 줍니다. 어느 예. 국회의원이 연단에 서서 하거나 예. 전광훈의 그런 쉽게 얘기해서 흔히들 표현하는 추종자들이 하는 것이지 본인 입으로는 그런 과격한 언사를 하는 모습이 등장을 한 적이 없어요. 왜냐? 본인이 워낙 많이 사건에 휘말리고 재판도 받아보고 하다 보니까 그런 요령을 터득한 것 같아요. 아, 나 또 감옥 가기 싫어. 예를 들면 서부지법 폭동 때도 그 예. 배우로 많이 의심을 받았는데 그쵸. 특임 전도사 특임전도사. 법정에 서서도 정광훈 탓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결속력이라 조직의 결속력이라는 것이 수년간의 여러 번 쌓아올린 공적을 통해 가지고 단단해져 있고 그렇습니다. 그 역시도 그런 말 그대로 불법의 영역을 수사의 영역을 피해가는 방법을 확실하게 체득하고 영리하게 집회를 하는 방법을 알았기 때문에 경찰도 함부로 손을 못 대는 측면도 있다. 이런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말씀하신 극우의 진화인 겁니다. 이제 극우가 아이 뭐 저 사람들 뭐 광화문에서 저렇게 뭐 할아버지들 할머니들 저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라고 했는데 그게 따지고 보면 이명박 때부터 시작을 해서 박근혜 그리고 이제 그 벌써 이게 그 15년 20년 돼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 부정선거론을 진화해서 지금 여기까지 예, 중국 여기까지 혐오까지 온 가 거고 있죠. 예. 그리고 여기서 또 어떤 형태로 이제 괴물이 계속 진화하는 것처럼 네. 극우도 똑같이 진화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정말 건강하게 집단지성의 힘으로 이 극우가 더 성장하지 못하도록 패퇴시키는 어떤 힘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상식이 뒤로 물러나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상식이 우선해야지 상식을 배반하는 행동들이 막 활개치고 다니면 그거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니까